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기 뭐 저녁반, 앞에 이제 1단계에서 이제 뵀던 분들, 생존 다 하고 계실까? 궁금해 왔습니다. 오늘 잘하고 계실까? 그리고 이제 지금 2단계죠. 조문, 진도별 모강. 여기 이제 서로 뭐 몇 분들이 오시는데, 통상, 여기 이제 저희 저녁반은 직장인 반, 직장인 플러스, 어, 2차 유경험자들, 그분들이 이제 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올해 이제 2차 네 번째 떨어진 수험생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제 한 1월 정도부터 1차 책을 다시 잡습니다. 작년에 떨어졌겠죠. 작년 말에 발표를 해가지고 떨어졌고, 다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뭐 부지런한 사람들은 1월부터 책을 잡습니다. 1차. 2차 떨어지고. 이제 조금, 뭐, 다른 사정이 있거나 좀 마음 못 잡고 한 사람들은 막판에 한 2, 3개월 남겨놓고 뭐 책을 잡고 다 대부분 그런 실정인데, 이 친구는 이제 뭐 성실한 친구여가지고 1차 책을 다시 잡았는데, 큰 과목부터 민법하고 부등은 1, 2차 공통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뭐 많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머지 이제 6과목, 거기는 이제 2년 만에 다시 1차 책을 봐야 되니까 머리 무겁죠. 그래서 이제 뭐 집행하고 상법을 머리 무거워하고, 작은 과목도 뭐 만만한 과목이 없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가등하고 상등을 먼저 봐버리더라고요. 가등 상등. 왜냐하면 시간 지나갈수록 작은 과목 할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먼저 봐버리자 해가지고, 그 친구는 이제 가등 상등을 먼저 봐버렸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8과목인데 뭐 전략을 본인들이 다 세우겠습니다만, 민법 등기 이제 1, 2차 공통 과목이니까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고득점하고 뭐 나머지 좀 하면 되지 않겠어. 근데 이제 저는 그것이 좀 좋지 않은 계획이다. 왜냐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2차 뭐 4번, 6번 떨어진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1차를 2번, 3번 합격하고 다시 1차 보는 사람들이 500명이 넘어요.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최종 1차 합격자가 360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 1차 합격 유경험자들은 500명이 넘어요. 그 사람들의 민법 등기 실력이 많이 처지겠냐고요. 많이 처지질 않아요. 많이 처지질 않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월등하게 이길 수가 없어요. 민법 등기 죽으라고 한다 해가지고 이길 것 같습니까? 월등하게? 아, 이길 것 같다. 이길 것 같다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과목에서 월등하게 차이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법 등기에서는 이제 그 사람들한테 많이 뒤처지질 않고, 대신에 전 과목 골고루 낭패를 보는 과목이 없는 거. 그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저 강의 이제 저도 12년 차입니다만, 공부 이제 상위권 수험생들 보면 공통점이 뭐냐? 전 과목 뭐 어느 특정 과목에서 펑크난 과목이 거의 없어요. 골고루 다 성격이 좋았을 때 성격 우수자였었고, 1차에서 실력이 이제 점수가 얼등하게 좋아서 1차를 넘어갔던 사람들은 2차도 잘 넘어갑니다. 딱 뭐 여기 뭐 2차는 뭐 어느 정도 운이 좌우를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공부 자체를 1차에서 잘했고 잘했던 사람들은 2차도 잘 넘어가는데, 1차 잘하는 사람들 보니까 골고루 다 이렇게 잘하더라. 특정 과목에 치중해가지고 다른 과목 몇 개 막 찍어버리지, 이렇게 하진 않고, 또 우리 직장인반 특히요. 뭐 공부할 때 나는 직장 다니니까 하루에 수업만 듣고 1차 3년 잡자 해가지고 1년에 2과목씩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게 좋죠. 게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다 잊어먹어요. 8과목이 부족하지만은 조금씩 해가지고 이것도 좀 수업 시간에 정해진 대로 내가 양을 줄여가지고 끝내보자.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다 모든 수험생들한테 과목이 많고 버겁고, 1차를 4번 학교본 수험생이 이제 저랑 아주 친한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도 똑같아요. 버거워. 8개나 되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에 여기 과목마다 잘 쪼개가지고 골고루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가등 강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 뭐 그런 말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뭐 다른 과목도 뭐 수업을 많이 했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
저는 이제 뭐 사람들 그 타고난 심성이 있죠. 심성이.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분들이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로 이게 갈리게 돼요. 이제 뭐 내 것만 챙기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자기 거는 안 챙기고 맨 남만 신경 쓰고 이런 사람도 있고 뭐 그러는데 저는 이제 좀 후자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심 없이 하는 이야기니까 좀 참조를 해가지고요. 가등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가등 진도별 모강. 강의 진행은 1교시, 2교시 조문예규 설레집이 조문예규 설레집. 자, 요걸로 이제 뭐 제가 지금까지 12년 동안 수험생들한테 이제 제가 하는 과목 어떤 걸로 이제 단권화해가지고 시험장 들어가면 좋을까. 수험생들은 이제 가등 뭐 객관식을 많이들 선호해요. 객관식이 워낙 뭐 잘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책으로 뭐 유명한 책이 되었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조문예규집 이 책이 제일 좋은 책이다 이야기를 많이 해요. 조문예규집이에요. 조문예규집하고 객관식의 해설하고 거의 유사해요. 유사하는데 여기 장점이 이제 우리 기본서 편제 순서대로 되어 있어가지고 훨씬 좀 보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문예규 설레집 이걸로 단권하시면 충분하다는 거. 제가 개인적으로 뭐 추천해드리는 책이 이 책이라는 점. 3교시 때 모의고사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강 들으시는 분들은 문제를 뭐 먼저 풀어보고 뒤에 해설을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강의를 먼저 듣고 문제 풀고 각자 문제 풀고 뭐 해설을 들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강의를 먼저 듣고 각자 문제를 푼 뒤에 해설 강의 듣고 사실상 3회독 효과 냈으면 좋겠어요. 강의 교재 자료는 조문예규 설레집 플러스 모의고사 5회 해당 20문제 해서 총 100문제입니다. 100문제. 자, CF 객관식 가등법. 객관식 가등법. 여기 이제 131문제가 올해 수록이 되었습니다. 131문제에서 제가 31문제 버릴 거 딱 버리고 100문제. 이 정도면 충분하시다. 그래서 뭐 실제 강의 내용은 객관식 강의나 조문예규 설레 강의나 거의 차이가 없어요. 거의 차이가 없고 뭐 책도 거의 유사한 책이고 대신 여기 뭐 문제가 조금 더 수록이 되어 있을 뿐이죠. 여기 해설이 조문예규 설레와 거의 유사하다. 그래서 이제 총 100문제가 이제 수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의 진행할 때 판서 기본 강의 때는 제가 기본서를 읽고 판서 요약 정리를 했었습니다. 판서 칠판에다가 판서를 했었는데 진도별 모강 지금 현재 진도별 모의고사 강의에서는 판서를 가급적 생략하고 대신에 여기 판서에 있는 내용이 책 앞에 있는 책의 앞에 수록이 되어 있는 이제 도해도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 이 도해도표로 정리하는 것으로 이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저랑 이제 제 기존에 1단계 때부터 뭐 기본 강의 들으셨던 분들 있겠습니다만 그분들은 뭐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실 거고 처음 저를 접하는 분들 칠판 써주면 조금 낫죠. 조금 더 천천히 가고 이렇게 들어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강의 시간 자체가 뭐 이렇게 뭐 다들 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칠판 판서가 생략이 되고
실제 이제 판사가 되었던 내용, 책에 수록이 되어 있는 도의 도표로 가름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 바로 이제 책에 있었던 조문예규 선례, 조문예규 선례. 여기 이제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데 이것들이 이제 압축, 요약,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약 한 2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사실상 여기에 뭐 요 정도만 해두면은 거의 뭐 한 최소 6, 7문제 맞출 정도로 다 되어 있다. 그래서 뭐 수험생들이 보고 진짜 잘해놨다. 뭐 이렇게 뭐 이야기 제가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좀 글자가 조금 작습니다. 도의도표가 작은데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글자 키워달라고 하는 거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 책에다 넣어야 되니까 학대 복사해가지고 이게 보시고 그 뭐 제가 본문 조문예규 선례 본문은 제가 올해 글자 크기를 좀 키웠어요. 글자 크기를 작년 대비 올해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제가 이제 저희 위에 베이비 붐 세대 우리 이제 형님뻘 그분 수험생들 위에 가지고 글자를 많이 키우지는 못하고 조금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더 크게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책이 이제 뭐 저만 보는 게 아니고 20대부터 60대까지 다 보는 책이기 때문에요. 좀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그래도 뭐 감안하고 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수업에 들어갈게요. 자, 그러니까 이제 책에 앞에가 도의도표예요. 맨 앞에 도의도표가 있고, 조문예규 선례가 약 180페이지 정도가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부록 185페이지에 법하고 규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법하고 규칙 궁금하다. 그러면 뒤에 가서 찾아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법하고 규칙에서 제가 뭐 완벽하게 밑줄은 다 그어놓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규정들 키워드 위주로 조문은 밑줄을 많이 그어놨어요. 봐야 될 것들. 자, 법하고 규칙 뒤에 실어져 있고 그 뒤 부록 2 해가지고 우리 가등에서 보게 될 5종의 증명서 양식,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각각 전부증명서, 일부증명서 해가지고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책에서 그 뒤에 부록을 보십시오. 앞에 도의도표를 보십시오. 뒤에 부록을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를 보시면 됩니다. 거기를. 자, 예규 본문 3페이지. 자, 이 책으로 이제 당번화를 하실 분들은 밑줄 작업이 뭐 중요하다. 뭐 제가 마르고 닳도록 뭐 해드리는 말입니다만 밑줄 작업 잘 해두시고 이제 기존에 기본원서에 밑줄 잘 그어두셨던 분들은 뭐 특별하게 이제 그 통예규 있잖아요. 거기 이제 밑줄 잘 그으면 되는데 기본서 뭐 참조하셔도 돼요. 그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본서 가지고 뭐 당권하셔도 충분하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학원에서는 기본서로 당권하도록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뭐 진도면 모강인데 거기는 기본서 플러스 문제로. 자, 여기는 이제 더 좋은 책, 조문예규 선례지 플러스 모의고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3페이지 가등법의 주요 내용 되어 있는데 이는 구호적법이 폐지가 되고 2008년 1월 1일서부터 현재 가등법이 시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구호적법과 현 가등법의 차이점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2008년 이후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시험 나올 건 거의 없습니다. 없고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제 저희가 뒤에서 뭐 하나씩 조금씩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참조하시고 굳이 안 읽어도 괜찮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 자, 4페이지로 가서 2장 중거법규 가등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자, 속인적으로 국민이면
국내 거주 국민뿐만이 아니라 국외 거주 국민, 제외 국민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고 속지적, 장소적으로는 국내에 있는 자이면 국내 거주 국민뿐만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그러니까 결국 외국에 있는 외국인, 외국 거주 외국인에게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당연한 말이다. 자, 3번 시간적 효력으로 절차법임에도 불구하고 법률 불소급의 원칙, 일반 법규와 마찬가지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다음 5페이지로 가세요. 자, 법 2조 관장, 대법원 관장. 여기서 밑줄 안 그어도 뭐 괜찮겠습니다만 뒤에서 밑에서 이제 제가 다시 그어드릴 건데요. 대법원 관장, 대법원 관장, 관장. 3조 1항 대법원장은 처리 권한을 시군면장에게 위임을 하였습니다. 시군면장에게 위임을 하였고 2항 여기에서 구를 둔 시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처리자가 된다. 자, 아래 4조의 2가 신설 규정이에요. 4조의 2. 1항에 대법원장은 재외국민에 관한 사무, 가족관계 등록관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2항 재외국민에 관한 사무처리 지원을 위해서 법원 행정처에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를 둔다. 그래서 새로 들어온 게 법원 행정처에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 여기에 있는 자가 가족관계 등록관입니다. 가족관계 등록관. 자, 5조가 직무의 제한입니다. 시험면장 등의 증명서 발급을 제외하고 자기와 사촌인의 친족에 관한 사건에 관한 직무를 행할 수 없다. 증명서 발급 제외하고 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7조. 자, 등록사무는 이제 국가사무화 했으므로 국가가 국고보조금으로 부담한다. 자, 아래 1. 등록사무의 관장. 자, 밑줄. 대법원 관장. 국가사무화. 비용 국가가 국고보조금으로 부담. 여기다 밑줄이요. 대법원 관장. 국가사무화. 비용 국고보조금으로 부담. 아래 2. 처리자. 가로 안 밑줄. 시구읍면장. 또는 이제 직무대리자가 부시장, 부구청장 등을 말하죠. 부시장, 부구청장. 시구읍면장이 사고, 재적 등으로 사무처리할 수 없을 때 넘버 2. 부시장, 부구청장. 새로 들어온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 등록관. 이자들은 자기 명의로 사무처리한다. 자, 아래 본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만 시구읍면장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시, 광역시장, 도지사, 군수는 처리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시구읍면장만 등록사무 처리자이다. 다음 페이지. 자, 예규. 시군면장, 이를 대리하는 사람, 자기 사촌인의 친족에 관한 사건, 증명한 경우라도 기록상의 잘못이 없으면 정정할 필요가 없다. 제적 관련된 예규이고 3번 담임자 밑줄, 담임자는 자기 명의로 사무처리할 수 없다. 담임자는 자기 명의로 사무처리할 수 없다. 자, 시군면장의 명의로 사무처리를 하는데 현실적인 사무처리는 시군면장이 담임자를 임명을 해가지고 담임자가 시군면장의 명의로 사무처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담임자는 자기 명의가 아니라 시군면장의 명의로. 자, 아래 4 출장소입니다. 시구읍면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출장소를 개설하고 있는데 출장소에서 사무처리하는 경우에도 시구읍면장의 명의로 사무처리한다. 따라서 예규 출장소에서 사무취급하는 경우 처리자는 시군면장이지 출장소장이 아니다. 밑줄. 출장소장이 아니다. 따라서 가족관계 등록사무는 시구읍면장 밑줄 시군면장 이름 밑줄 시군면장의 명의로 처리해야 한다. 아래 주 출장